한준희 위원께서는 이번 뭐 세 번의 경기 점수를 네. 주신다면 저는 100점. 100점. 네, 100점 만점에 100점. 오.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었다. 아쉬울 게 없는 경기였다.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A매치 기간 동안 있었던 우리 대표팀 경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벤투호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아주 어렵지 않게 진출을 하게 됐네요. 당연한 결과죠. 네, 저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예. 최종 예선이 결국 문제지 우리가 2차 예선을 근심해서는 안 되는 팀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은 문제가 불거졌던 슈틸리케호만 하더라도 2차 예선을 사실 이번 벤투호보다도 더 쉽게 통과했던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2차 예선에서 우리가 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국 우리 홈에서 또 마지막 라운드들이 다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뭐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바논전이 그나마 조금 까다로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뭐 그 전에 너무 잘해놔서 편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뭐 레바논이 결국은 우리하고 같이 최종 예선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이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입증이 된 거기도 한데 뭐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미 그 두 경기 앞서 있었던 경기들을 다 잘했기 때문에 뭐 레바논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은 좀 지우고 뛸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우리가 레바논하고 경기를 한다 하면 미리 다 예상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밀집 수비라든지 네. 침대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경기에 들어갔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이 레바논과의 경기는 좀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한준희 의원이 강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네. 2차 예선에서 나왔던 이런 작은 문제점들이 최종 예선에서는 크게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한준희 위원께서는 이번 뭐 세 번의 경기 점수를 네.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저는 여기서 제가 송지훈 기자하고 똑같이 가지 않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점. 100점. 네, 100점 만점에 100점. 오.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었다. 아쉬울 게 없는 경기였다. 특히 이제 우리가 레바논과 마지막 경기를 물론 이제 홈에서 깔끔하게 이기는 거를 목표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전까지 했을 때 이미 최종 예선이 우리가 확정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바논전을 설사 우리가 뭐 대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사 조 2위가 되더라도 다른 조의 2위들이 우리의 승점을 넘지 못하는 팀이 일정 수가 있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뭐로 가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최종 예선에 가는 게 이미 스리랑카전에서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점수 잘 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새벽에 프랑스와 독일의 유로 경기가 있었잖아요. 프랑스가 독일보다는 액면가 전력에서 훨씬 순위가 높은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독일도 우승 후보지만 프랑스는 1순위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의 자책골로 1대0으로 이겼죠. 그런데 그러면은 프랑스의 점수를 낮게 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으면 그런 경기는 그냥 프랑스도 100점 줘도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레바논 뭐 3승하고 끝났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이번 세 경기만 국한한다면 저는 100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전히 예능 때문에 반대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송지훈 기자는 그래도 뭔가 아까부터 계속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 여기에다가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지만 못 줬다. 저는 많이 깎아야죠. 저는 78점. 그러니까 보통 80점 이상이면 그냥 잘했다라고 보는데 예. 잘했다라고 그냥 딱 짚고 넘어가기에는 한 2% 부족했으니까 78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그 78점 정도 되는 경기를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점수를 좀 끌어올리는 게 과제가 될 것 같고, 글쎄요. 앞에서 제가 사실 한준희 의원 말씀하신 거에 매우 공감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슈틸리케 감독도 우리가 가틸레케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2차에서는 8경기 전승에 무실점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거하고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점들이 조금씩 보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좀 감점을 시켰습니다. 자, 정확히 감점은 어디서 된 겁니까? 일단은 수비라고 봐야겠죠. 수비. 네. 공격은 손흥민, 황의조 이렇게 나오는 이런 레벨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사실 이 조합을 막기 쉬운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나라가 붙어도 손흥민과 황의조 조합이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공격은 어느 정도는
기본 이상은 할 것 같은데 수비에서 앞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뒤로도 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김민재 선수와 김영권 선수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짜여 있는데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졌을 경우 둘이 같이 호흡을 맞출 때는 괜찮지만 한 명이라도 빠졌을 경우에 뭔가 삐걱대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벤투 감독이 워낙 네. 좀 선수 기용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지금 2차 예선에서는 뭐 전혀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띄워줬는데 그래도 본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벤투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100점 그냥 던졌는데 아주 뭐 장난으로 던진 건 아니죠, 제가. 제가 100점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지금 박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벤투 감독의 약간 그 보수성, 뽑은 선수 계속 뽑고 교체 패턴도 굉장히 단순하고 네. 지금쯤은 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끝끝내 안 주고 뭐 이런 경기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번 그래도 2차 예선 요 마무리 3경기에서는 벤투 감독이 제 생각에는 좀 변했나? 약간이라도 변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벤투 감독이 조금은 그래도 여태까지의 물론 자신에게 대한 어떤 비판도 약간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수 선발에서부터 뭐 송민규라든가 정상빈이라든가 이기재, 강상우 어떻게 보면 K리그 팬들이 왜 저 선수들 빨리 안 뽑느냐라고 외쳤던 그 선수들을 대부분 다 뽑았거든요. 선수를 그렇게 뽑는 거에 그치지 않고 경기에서의 어떤 용병술이나 순간순간 변화를 주는 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유연해졌다는 것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일전 참패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도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특히 그 한일전 내용 면에서 그런데 이번 3경기는 벤투 감독의 약간 그 전향적인 모습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또 평가할 건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아쉬움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센터백 조합뿐만 아니라 사실 풀백들이 이번에 숫자는 많았지만 사실 공격이라든가 수비라든가 조금씩 풀백들도 조금 미진한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수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0점 주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다양해졌고 용병술도 좀 다양해졌고 교체 패턴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합니까? 우리 벤투호가 달라졌어요? 한준희 의원도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한일전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고집만으로 계속 밀고 가기에는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일본과의 경기를 통해서 깨달았을 것 같은데 사실 한일전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자면 홍철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우리도 알고 일본도 알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벤투 감독이 홍철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일본은 홍철 선수가 지키는 그 구역을 아주 집요하게 뚫어서 결국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선수들을 다 믿고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변화를 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2차 예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최종 예선 들어가면 어떻게 실험을 해요? 이제는 정말 최정예를 가지고 매 경기를 맞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지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고 또 벤투 감독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이번에 벤투 감독이 뽑은 새 얼굴들 중에서 어떤 선수의 활약을 좀 더 눈여겨보셨나요? 가장 역시 좀 뇌리를 탁 때리는 선수는 역시 정상빈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정상빈 선수. 네, 정상빈 선수가 앞으로 이제 최종 예선 과정에서 얼마나 꾸준히 계속 선발이 되고 계속 활약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나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빈 선수가 이번 3연전에서 골도 터뜨렸거든요. 예. 그 골 터뜨린 장면도 사실은 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더라도 마지막 그래도 정상빈 선수의 터치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감각적으로도 이 선수가 꽤 좋은 선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이런 기회에 뽑혀 나왔는데 골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저는 정상빈 선수의 어떤 심리적인 자신감 배양에도 이번 대표 선발이 굉장히 큰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역시 정상빈 선수였습니다. 네. 뭐 투지와 또 멘탈까지 갖췄는데 스킬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킬 좋죠. 좋습니까? 네, 정상빈 선수에게 많은 K리그 팬분들이 K리그 음바페가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도 기본 스킬이 안 되면은 음바페가 될 수 없죠. 물론 저돌성, 스피드
뭐 킥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 스킬 자체도 있기 때문에 또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예. 정상빈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송지훈 기자? 근데 정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빈 선수가 너무 뛰어났고 사실 이계재 선수나 뭐 강상우 선수 또 송민규 선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친구들을 기용하면 보여주겠지라고 했던 그 모습을 제대로 잘 구현한 케이스라면 네. 정상빈이라는 선수는 프로에서도 지금 신인급이고 대표팀에서도 막내였고 A매치 데뷔하는 이런 무대였는데 이 친구 봐라 이렇게 배짱 넘치고 이렇게 겁을 안 먹어? 긴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이런 모습을 저도 정말 놀래가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정상빈이라는 선수 정말 잘 키우면 이 한국 축구에 아주 큰 토대가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강하게 받아서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상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인급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요 얘기는 한 말씀 드리고 예, 예. 싶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나서 지금 모든 지구촌 축구 팬들이 크리스천 에릭센 선수를 지금 맞습니다. 다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3 세레모니. 네, 손흥민 선수의 그 2-3 세레모니, 그리고 크리스, 스테이 스트롱, I love you. 그거야말로 정말 또 저희의 뇌리와 심금까지 울리는 그러한 그러니까요. 세레모니였다고 볼 수가 이 있겠습니다. 스포츠 정신이 뭔지를 또 몸소 또 형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예선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비춰질까요? 아까 송지훈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최종 예선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직 어떤 조에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7월 1일에 조 편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걸리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결승전급. 가장 최소한으로 말해도 준결승전급.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드가 낮은 팀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액면가의 우위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런 팀들과의 경기조차도 한 준결승전급은 되고 높은 시드의 팀들은 이건 완전히 우리로서도 결승전급 경기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송지훈 기자 말씀대로 최종 예선에서 과연 얼마나 모험적인 실험이 될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최종 예선 이제 9월 초부터 들어가는데 네. 그때에 항상 매 경기마다 우리의 베스트 전력, 베스트 멤버를 항상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맞네요. 다들 이제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뭐 부상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벤투 감독도 실험까지는 아닌 선에서 그래도 이번에 보여줬던 다소간의 유연성을 좀 가미하면서 맞네요. 최종 예선을 치를 생각은 해야 될 겁니다. 예.